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나는 왜 점점 초라해지는 걸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날, 틱톡에서 스쳐 지나간 1분짜리 영상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법을 알려준 소중한 순간이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리사 제이콥스. 올해 32살이에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 에단과 4살 딸 소피아는 제 전부예요. 그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죠. 제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됩니다. 에단과 소피아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돼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합니다. 주 5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겨우 마련하죠. 저녁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고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혼자 감당합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저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밀린 집안일을 해요. 빨래를 개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밤 11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나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었죠.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고 의지하며 지내는 소박한 행복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잦은 실직과 술 문제는 점점 우리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무책임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그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라는 이름에 제 모든 걸 던져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완전히 잊고 말았죠. 저는 제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밝고 긍정적이었던 제 얼굴이 어느새 거칠어지고 피부는 트러블과 잔주름으로 뒤덮였죠. 매일 피곤해 절어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자주 저에게 괜찮아 보여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말은 제 초라한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피부 관리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화장품은 몇 년 전에 산 립스틱 한 개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가끔은 슈퍼마켓에 온 손님들의 잘 꾸며진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고 틱톡에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들은 나랑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침대에 누워 틱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로를 내리던 중 한 쇼츠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사람은 미스달씨라는 이름의 흑인 뷰티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녀는 한국 파운데이션 중 가장 어두운 색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화장품을 리뷰하고 있었죠. 영상 초반, 그녀는 자신의 피부보다 너무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나 같은 피부톤에는 맞는 게 없나 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미국 제품 중에는 지나치게 어두운 색이나 너무 밝은 색밖에 없어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들고 나온 건 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새로 만든 20가지 색상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그녀의 리뷰를 보고 그녀의 피부에 꼭 맞는 색을 직접 만들어 선물로 보냈다고 했죠. 그녀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예요. 내 피부에 딱 맞아.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지 피부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어요. 틱톡에서 미스달씨의 영상을 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몇 시간이나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소한 브랜드 이름과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눈에 띄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리뷰와 후기들을 읽다 보니 나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스킨케어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을 골라 주문했죠. 택배 상자가 도착한 날 밤, 처음 제품을 써보며 피부가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는 더 나아질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제품을 더 잘 활용해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그러다 유명한 한국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발견했죠. 10분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유튜버는 단계별로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각 단계에서 피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라는 말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세안을 하고 토너를 손에 덜어 피부를 두드려 흡수시키고 보습제를 바를 땐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녹여 얼굴에 얹듯이 바르는 등 작은 팁들이 신기했어요. 그렇게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배워가며 조금씩 제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튜버의 영상을 보며 배운 대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토너, 에센스, 크림 같은 제품들을 차례로 사용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무엇보다 영상을 통해 피부를 돌보는 시간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잠든 밤, 저는 영상을 보며 새로운 메이크업 룩을 시도해봤어요.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립 컬러를 활용한 방법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제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띠는 걸 보면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스킨케어를 하고 메이크업을 했죠. 오랜만에 거울 속 제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아이들의 선생님이 저를 보며 "리사,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요. 요즘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저에게 "괜찮아" 라는 걱정 섞인 말을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가 달라진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료 직원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리사,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밝아진 느낌이에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변화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느껴졌나 봅니다. 하루는 애단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더 예뻐 보여요." 친구들이 엄마 보고 멋진 엄마라고 했어요. 소피아는 제가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겠다고 나섰어요. "엄마처럼 예뻐지고 싶어." 라는 아이의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한 게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동료들과 더 활발하게 대화하며 직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리사,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작은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구나. 유튜브에서 배운 작은 팁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실천하며 저는 단지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따뜻한 반응과 아이들의 응원이 제 자신감을 더욱 북돋아줬죠. 하지만 모든 변화가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작은 오해와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며 제 자신에게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피부가 밝아지고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과 아이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제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로 채워졌죠. 하지만 모든 변화가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삶에 찾아온 작은 오해와 시련은 저를 흔들었고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루틴이 이제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슈퍼마켓으로 향했죠. 아침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을 때 평소 자주 찾는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사, 요즘 달라 보이네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칭찬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녀가 꺼낸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아니, 요즘 얼굴도 화사하고 예뻐진 게 누가 봐도 딱 그래 보이거든요. 남자 없인 이렇게 변할 리가 없죠. 평소에 잘 알던 손님이었기에 악의 없는 농담이라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나의 변화를 단지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이 이상하게 저를 흔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직원이 점심시간에 비슷한 말을 건넸습니다. 리사, 요즘 화장도 다르게 하고 뭔가 예전보다 꾸미는 것 같더라.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내 변화가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변화한 이유는 분명 저를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제 자신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처음엔 뿌듯했지만 이번엔 거울 속 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며칠 후, 제 가장 친한 친구 린다가 저를 보러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변화를 시작한 것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린다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리사, 요즘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표정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린다에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오해와 불편했던 대화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단골 손님의 말, 직원들의 농담, 그리고 저 스스로 느꼈던 혼란까지요. 린다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 너 정말 대단해. 너는 지금 너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세상엔 너의 변화를 한 가지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특히 여자는 남자 때문에 변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이야.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뭘 말하든 중요한 건 너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변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냐는 거야. 린다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의 변화는 나를 위한 것이었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린다와의 대화를 마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에단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을 때 엄청 멋져요. 소피아도 덩달아 끼어들어 말했어요. 맞아. 엄마 웃을 때 너무 예뻐. 나도 엄마처럼 웃고 싶어.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변화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저를 다시 사랑하고 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다시 틱톡에서 미스달 씨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내 피부톤에도 딱 맞는 화장품이 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죠. 그녀가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변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변화를 시작한 뒤에도 주변의 오해와 시선 때문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구 린다의 응원이 제게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주었죠. 아이들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열린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모임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사실 아이들 학교에 가는 일이 조금은 두려웠거든요. 내 초라한 모습이 다른 부모들 앞에서 비교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확인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학부모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학부모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리사,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처음엔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저를 보며 긍정적인 말을 건넸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단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말 안 했지만 예전엔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조금 창피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는데? 에단, 엄마가 항상 피곤해 보이고 다른 엄마들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엄마가 너무 예뻐졌고 친구들도 다 엄마 칭찬해요. 이제는 엄마가 학교에 올 때 너무 자랑스러워요. 소피아도 손을 번쩍 들며 말했어요. 맞아.
나도 친구들이 엄마가 공주 같대요. 아이들의 이런 고백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변화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밝은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열릴 아이들 학급 발표회 준비를 위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요청하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도움을 자원했죠. 다음 주 학교에 모인 학부모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고 의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무대 배경 제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 준비한 장식들이 생각보다 부족했던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리사, 혼자서 다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같이 해도 될까요? 그 학부모는 미술의 경험이 많다며 배경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재료까지 챙겨왔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무대는 빠르게 완성되었고 아이들 발표회 준비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도움 없었으면 절대 못 끝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당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하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말로만 감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녀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제가 애용하던 K뷰티 제품들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것들을 골랐어요. 선물 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미니 수분 크림, 피부가 건조할 때 언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보습 립밤, 겨울철 필수템으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간단한 제품. 치트 마스크팩 2장, 하루의 피로를 풀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마스크팩. 가벼운 메이크업 베이스 샘플, 피부 결을 정돈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만들어주는 제품.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짧은 편지도 넣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아이들과 저는 정말 특별한 행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당신께도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사용법도 적어두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편지에는 제품 사용법도 간단히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 마스크팩은 피곤한 날 밤 1015분만 시간을 내어 얼굴에 얹어보세요. 피부가 한결 차분해지고 다음 날 아침 화장이 잘 먹을 거예요. 같은 팁을 적어두었죠. 며칠 후 그녀가 저를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리사, 선물 정말 잘 받았어요. 마스크팩을 써봤는데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스스로를 돌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제 변화를 궁금해하며 하나둘씩 K뷰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뉴스에서는 K뷰티가 연말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연말 선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물 리스트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K뷰티는 이제 글로벌 뷰티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K뷰티를 통해 제 삶이 바뀌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K뷰티를 직접 보고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아이들도 그 꿈에 동참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고 엄마가 쓰는 화장품도 다 구경하자.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행복해졌고 저는 더 자신감 있는 엄마가 되었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리사,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K뷰티를 통해 다시금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